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국과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이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네.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 저 내용입니다. 저기 홈페이지는 저 내용인데 저기 미국과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공유하는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민주주의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가치, 나라. 근데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데 그걸 빼버렸습니다. 네. 이게 예. 실제로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한미일까지는 뭐 조금 뒤에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한일 관계에서 외무성의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는 데서 저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외무부 당국의 논리가 또는 정책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우리 쪽에서 일본 외무성에 문의한 결과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그 내용만 딱 뺐기 때문에 예. 저는 일본이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좀 뿔이 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를 잘 시키지 못하고 있는 나라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에 나오는 게 가장 큰 게 잘 여기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지국장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얘기를 산케이 신문이 뭐 박근혜 대통령 그 7시간 동안 행적과 관련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사법부가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지 않고 사법부의 그 믿음이 가지 않고 자유나 인권의 문제나 언론의 자유가 있지 않다라고 본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저는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일본도 화가 났는데 저희도 화가 나네요.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나고 외교 국제관계에서 뭐 화가 난다 안 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뭐 아마추어 같은 얘기고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이 예. 동북아 정세 급변하고 있는데 가장 원천적으로 봐야 될 게 지금 한미관계 이상 없나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라는 것을 뺐다라는 얘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일 동맹에서 미국과 일이 하나의 축이 되고 예.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 하는 두 나라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하나의 라인업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저께 논란이 됐던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든다 이런 의문을 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위안부는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먼저 보시죠. 한국과 중국은 그 전에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입니까? 서열 3위죠. 서열 3위. 네. 미국 외교정책을 지금 결정하는 서열 3위의 말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티격태격. 이 티격태격이라는 건 애들 장난치듯이 누가 옳은지 저런지. 그리고 또 이른바죠. so ca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위안부 문제라는 거죠. 이른바 위안부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는 끔찍하다라는 범죄라고 했던 얘기랑 배치되는. 표현이 다른 거죠. 운동은 별것 아닌 것처럼. 오바마가 얘기를 한 것은 작년에 우리나라에 방한해서 얘기했을 텐데 그 무렵에는 이 미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조금의 간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 발언을 했을 때는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해설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고 지금은 완전히 또 정반대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외교 안보를 다들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외교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균형자 얘기를 했어요. 그 중국과 미국을 놓고 균형자가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국무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그 라이스 회고록을 보면 정말 끔찍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끔찍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또 똑같은 균형자 운운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한국이 중국 편에 너무 넘어가는 것 아니냐, 편중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미국이 계속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일본은 말이죠. 이 아베 신조라는 내가 참 이게 이웃 나라의 총리니까 경칭은 쓰기는 쓰겠습니다만, 이분은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돼서 그 무렵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자마자 이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731이라 그런 숫자가 찍혀가 있는 전투기에 올라서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미소를 보이거든요. 자기는 우연히 일치라고 나중에 변명을 했는데 그건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신사 뭐 방문하는 거 이런 것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고 예. 아베 신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인기를 계속해서 높이간 사람입니다. 이 아베 신조로서는 가령 우리가 산케이 사태 같은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죠. 예.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지금 교묘하게 밀착을 하는데 미국은 지금 소위 말해서 환태평양 이 경제 그 협약 때문에 TPP 때문에 일본과 가까워져야 될 판이고 그렇죠. 군사 그리고 좀 맡기고. 예, 예. 군사 부분을 일본에 계속 맡기려고 해왔단 말이에요. 오바마 정부 2기 들어와서는 그 아주 노골라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제 일체가 돼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해야만 되는데 한국은 지금 그럴 또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약간 일부에서 분노하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미국의 서열 3위라는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기 쉽다. 자, 저 세 대목인데 예. 저거를 동의할 우리나라 국민은 없는 것이죠. 아니, 이제 한번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니 요 표현은 정확히 좀 해야 됩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을 해서 예. 그걸 꼭 붙여야만 돼요.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적을 어찌됐든 비판한다. 프랑스나 영국 총리나 고위직 사람이 나치를 비난하면 민족주의를 동원해서 과거의 적을 비난해서 값싼 박수가 그러니까 나옵니까? 일리가 우리 앵커에서 말씀하신 게 100% 맞다는 얘기죠. 저 셔먼 차관의 발언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경모도 아닙니까? 이런 아니 얘기가. 그런데 있는데, 아니 근데 네. 조금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표현이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을 해서 과거의 적을 비난하는 것을 해서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쉽다. 아주 예. 쉽다. 이 얘기를 만약 일본을 겨냥해서 했다고 한다면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본을 겨냥해서 한 것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이 발언이 뭐 고도의 정치학적 수준에서 일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대목은 뭐냐면 그냥 학자가 얘기한 게 셔먼 차관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에서 내치에 실패하고 외교 뭐 순방을 갔다 오면 뭐 지지도가 올랐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과연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셔먼이 던지고 있다. 자, 봅시다. 취임하고 제일 첫 번째 방문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었습니다. 주중대사 누구였죠? 권영세였습니다. 지금 주미대사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안 납니다. 차관급이 가 있습니다. 어... 안호영 차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어떤 외교적 지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경고가 있어 왔고 예.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아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베 문제 있죠. 근데 일본 자국내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경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 저는요, 이 부분과 예. 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보통 처음 내놓는 의견이 소신이 있죠. 근데 그 의견을 소신 있게 내놓은 다음에 외압이라든가 실리에 의해서 변해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외압인가 실리를 따져서 던지는 그 화두를 나중에 본인이 소신으로 바뀌어가는 경우는 없죠. 그러자 바뀌어가는 순서를 봤을 때 값싼 박수를 얻기 쉽다. 결론적으로 뭐 너희나 다 잘한 거 없다라는 뭐 그런 그렇죠. 이 연결되는 예. 그렇다라고 본인이 말한 것이 저렇게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 없이 본인이 저렇게 추르륵 내놓는다 그러면 본인도 어떤 실리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명분 없는 말에 대해서 저희가 흔들리는 사실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제 일단은 그 셔먼 차관이 말했던 저 내용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국민 감정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셔먼 차관이 저 이야기를 한 장소가 카네기 산하 연구소의 기조연설 키노트 스피치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의 고위직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 정도 되면 공개적인 세미나에 키노트 스피치를 하면 굉장히 준비를 해서 가는 겁니다. 즉석에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된 내용들 가져가고 내가 무슨 발언과 무슨 정책 기조를 설명할 것인지를 그 주무부처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는 겁니다. 되게 그 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셔먼 차관이 저 이야기했다는 것은 갑자기 돌출발했다는 이야기는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거고 예. 굉장히 중요시 봐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막 언론에서도 반응을 하고 국민들이 좀 싫은 소리를 하니까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자를 내가지고 그게 아니다 해명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말 한마디 않고 있어요. 본인 해명 안 하고 치고 예. 빠지기죠, 사실은. 예.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서도 극우 인사들 망언을 하면 막 우리가 흥분을 하면 그 극우 인사가 나와서 무슨 해명을 하든지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셔먼 차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우려 크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과연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튼실하게 유지했느냐는 점을 반성하고 있는데 저는 좀 각도를 바꿔서 미국이 지금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뀌고 있는 것도 미국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 이른바 오바마 2기 들어서 이른바 리턴 투 아시아,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가면서 중국의 부상을 이렇게 견제하는 정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한국과 일본을 확실히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확실히 지금 끌어들여 와가지고 군사협력도 되고 MD 체계도 편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사드도 배치가 돼 있고 이미 군사비도 상당 부분을 일본이 담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데 한국은 계속 일본하고 군사 문제 협력도 어렵고 그렇다고 역사 문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민의 정서나 한일 관계의 과거의 역사 청산이나 이 문제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의 국무 입장에서 동북아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이 나 있는 겁니다. 짜증이 나 있는 것을 지금 정책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이 조금 반성할 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 이 얘기를 마무리 좀 해주시죠. 미국이 지금 과거사 문제가 엄중한 현안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도 미국 국무부에서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책임을 강조한 그런 기본 입장은 우리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결례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대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한 미국 대사 미국 국무부의 과장입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요. 이 일본을 대하는 일본의 최소한 장관급을 내보냅니다. 최소한 장관급을 보내서 일본을 예우를 하면서 한국에는 과장급을 보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너희는 예의를 차리라 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 발언은요.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계산된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결례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3.1절에서 그 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독이다. 알겠습니다. 이 파장이 어떻게 파장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